벼를 알칼리성에 더 잘 자랄 줄 알고 칼슘을 막 털어넣어 가지고 를 팔로 딱 만들어 놓으면 벼가 다 죽어요. 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 없어. 자, 이제 다량원소는 이제 됐으니까 밀양원소로 갑니다. 자, 붕소, 붕산. 우리가 이 보릭 엑시드라고 하는 붕소는 배춧가라든지 이런 데서 이것이 없으면 이놈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붕소를 넣어주면 식물체가 나름대로는 또 잘 자라가요. 그래서 세포 분열에도 좋고 칼슘 질소에도 관여하고 이런 밀양원소는 관여하지 않는 데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생장점에 생육을 억제하고 발육에 관여한다 그랬는데 그럼 모든 작물에 다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로 십자학과나 콩과나 이런 데서는 그런데 또 화분과나 이런 데서는 또 그렇지 않아요. 작물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밀양원소는 없어도 잘 자라요. 없어도 문제 없이 보여요. 나중에 문제가 있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경 재배를 하려고 하면 다량원소만 잘 맞춰 넣어도 별로 표가 안 날 때가 있어요. 밀양원소니까. 자, 그러나 결국은 뭔가 모를 부족증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연이에요. 예. 자, 아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텐 해가지고 이제 옥신 대사라고 했는데, 옥신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아까 비료로서 중요한 것은 질소라고 했잖아요. 호르몬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옥신이에요. 옥신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끝이 없어요. 그리고 호르몬은 천의 얼굴이에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자, 객가지가 나오지 않게 한다든지, 햇빛을 보고 자라게 한다든지, 식물체가 정화우세성이라고 해서 위로만 자라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옥신의 기능인데, 거기에 아연이 관여한다라는 것이. 몰리버덴으로 바로 갑니다. 몰리버덴이라고 해서 MO라고 합니다. 우리가 근류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기 중에 질소를 미생물이 고정하는 거예요. 미생물이 비료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질소 비료가 비싼 편이에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엄청 쏟아부어가지고 말 그대로 천둥 번개를 인위적으로 천둥 번개를 치듯이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비싸요. 그런데 질소 근류균은 그 자체가 고정을 하는 거예요. 질소를 가져와요. 공중 질소 고정균 이야기예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류균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요. 이제 거기에 MO가 관여한다. 그러니까 몰리베덴은 질소에 화는 산화, 그러니까 단백질에 관계가 되겠죠. 여기에 관여하는 뭐라고 할까? 원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양원소 중에서 철분. 자, 철분은 아주 중요해요. 사람한테도 철분이 중요하지만 식물체에서도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에너지 전달 체계, 그래서 전자 전달계라고 해요. 에너지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자도 에너지, 수소도 에너지, 그 다음에 탄수화물도 에너지, 다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전자 에너지, 이것이 전선줄이 있어야 에너지가 타고 갈 거 아니에요. 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데서 에너지를 만들어 놨는데 에너지가 그 속에서만 계속 쌓이면 미토콘드리아가 폭발하고 말겠죠. 에너지가 과잉으로 있으니까. 배터리가 폭발하고 불이 나죠. 그런데 만들어진 에너지를 만들어지자마자 빼버리면 이만한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물 빼든지 아니면 전선줄이 있어서 전선을 타고 가게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전선줄에 해당하는 것이 철이다. 식물체에서 시토크롬이라고도 하는 이 에너지 전달에 관여하는 것이 철분.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철분이 없으면 에너지 전달이 안 되니까 식물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어요. 철분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속에서 철분의 기능이 뭐예요? 혈액의 기능이 뭐예요? 산소를 물에다가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체에서도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리. 요새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우리 엘리베이터도 뭐가 하나 붙었어요. 내가 요렇게 보니까 구리를 도포해 놓은 거예요. 구리를 도포해 놓은 거예요. 구리는 식물이 상당히, 미생물이 싫어해요. 바이러스도 싫어해요. 그래서 구리 동전을 집어 던져 놓으면 미나리에 벌레가 있으면 막 기어 나와요. 근데 사람한테는 독성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구리가 식물에게는 필수적이다. 산화 효소에 관여한다. 자, 효소라고 해서 우리 엔자임이라고 하는 효소는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시켜줘요. 효소가 없으면 여러분이 밥 한 숟가락 먹고 나면 소화되는데 한 5일 걸리면 오늘 밥 먹었는데 5일 후에 힘이 나면 이거 안 될 거 아니에요. 효소가 있기 때문에 다다다닥 해가지고 3시간이면 바로 에너지로 탁 바꿔줘요.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효소가 다다다닥 분해를 해줘요. 그 효소들이 철분이나 구리나 이런 것하고 결합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생화학을 공부하면 효소는 단백질이 하나 있고 거기에 미네랄이 탁 붙어야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철분이라든지 몰리버데린이라든지 구리라든지 다 산화환원 효소, 질소 환원 효소, 아니면 탈수소, 탄산 효소 다 관여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미네랄들이 없으면 그런 효소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면 생리대사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가 않죠. 그럼 식물이 잘 안 자랄 거 아니겠어요? 잘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효소가 활성화되면 오늘 1cm 클 것인데 효소가 없으면 3일 있다가 그럼 벌써 늦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돼요, 때로는. 그만큼 덜 자라는데, 아니, 식물이 보통 100일 정도 자란다고 하면 빨리 100일 만에 자라줘야 되는데 200일 만에 자라주면 소리 맞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물이 빨리 자라게 하고 정상적으로 자라게 하고 튼튼하게 자라고 하는데 효소가 관여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망간. 효소와 전자전달계에 관계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철분과 망간은 산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성일 때 잘 나와요. 산성일 때.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칼리성이면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료도, 농약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의 음식도 90%는 산성에 관계되어 있어요. 산성일 때 더 잘 자라요. 벼를 알칼리성에 더 잘 자랄 줄 알고 칼슘을 막 털어넣어 가지고 pH를 8로 딱 만들어 놓으면 벼가 다 죽어요. 8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 없어. 그런데 아차하면 산성이 되거든. 콜라를 먹어도 산성이고, 오렌지 주스를 먹어도 산성이고, 약을 사 먹어도 산성이고, 비료 뿌리면 아까 황비료가 왜 제거시켰다고 그랬어요? 산화시키니까, 산성으로 만드니까. 하도 산성이 안 좋은 것처럼 돼가 있으니까 산성이 다 나쁜 것처럼 말하는데, 적절한 산성, 약산성이라야 식물이 좋아요. 근데 이 망간과 철분은 유별나게 산성에서 잘 나오고, 알칼리성이 되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끌고 나가는 친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깨를 팔을 딱 잡고, 손을 잡아도 되지만, 팔을 딱 어깨에 딱 걸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는 것을 우리는 차기염이라고 하고, 영어로 킬레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철분이, 안 나가려고 딱 폼을 잡는데, 야, 나가자 하고 잡아 끄는 것이 차기염이에요. 그래서 철분은 우리가 EDTA라고 하는 친구를 넣어줘서 식물에게 흡수를 시켜요. 자, 망간도 효소와 전자전달계에 관여하고 엽력소에 관계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미리건대가 있는데 밀양원소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제품.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밀양원소는 없어도 표가 잘 나지 않는데 실제적으로는 있어야 완성된 문제가 없는 후대에도 문제가 없는 화분이라고 하는 요소, 그 다음에 특수 재배 조건,
수경 재배를 한다거나 식물 공장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자기가 특수한 조건에서 재배를 한다면 이 균형진 시비를 위해서 밀양원소를 따로 주는 것이 안전하다.